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공통, 필기, 요약미 대상 문제 3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리코 자석입니다. 알리코 자석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철의 합금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연구 자석입니다. 높은 온도에도 감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자석 밀도와 안정된 온도 특성이 장점이고 자석의 잔류 자석 밀도가 크고 보자력, 자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자력도 좋은 편입니다. 알리코 자석,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에다가 철이 더해진 것. 그래서 철자를 따서 알리코 자석입니다. 다음 알루미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입니다. 알루미늄의 용융점, 즉 녹는 점은 660도씨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660도씨 정도입니다. 다음 금속간 화합물을 보겠습니다. 금속간 화합물의 제1특징은 두 화합물을 합쳐놓으니까 결합력이 약하다. 결합력이 약하다는 것이 금속간 화합물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음 불변강을 보겠습니다. 불변강이란 주위 온도가 변화해도 재료의 선팽창 계수나 탄성률 등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합금으로서 산업재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에 니켈을 첨가하면 자기변태점이 상온 이하로 내려가고 평창 계수도 매우 작아집니다. 불변강의 종류 기억해 주십시오. 인바, 슈퍼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무슨 바자 돌림이죠. 이런 것이 불변강의 종류입니다. 불변강이란 주요 온도가 변화해도 재료의 선팽창 계수나 탄성률 등이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합금을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다음 쾌삭강을 보겠습니다. 문자에서 보이듯이 절삭할 때 매우 잘 절삭한다는 말이에요. 쾌삭, 이 삭자가 절삭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칩을 작게 하고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 성분에다가 황하고 인을 함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황이 들어가면 매우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이 떨어지는 황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탄소나 망가니즈 등의 다른 원소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쾌삭강은 강을 절삭할 때 칩을 짧게 하고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강의 성분에 황이나 인 같은 함유량을 높여서 만든 그런 강이다. 다음 주철을 보겠습니다. 무쇠라고도 하죠. 무쇠 또는 주철은 2 내지 6%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철의 합금입니다. 주철입니다. 강에 비해서 탄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취성, 즉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딱하죠. 경도가 커요. 근데 강도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깨지는 거죠. 주철의 특징. 낮은 온도에서도 용융점은 낮은 온도에서도 녹는데 잘 깨집니다. 그래서 취성에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철을 6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고 냉각하는 것을 반복하면 파열됩니다. 이 현상을 주철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주조성이 우수하다. 기계 가공성이 좋다. 압축 강도가 크고 경도가 높다. 가격이 저렴해서 널리 사용된다.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에는 약하다. 단점이죠. 용융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서 복잡한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강에 비해서 탄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취성, 잘 깨지는 거죠. 경도 딱딱하고. 그러나 강도는 작아집니다. 주철은 취성이 커서 충격 저항에 약합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면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주철을 절삭할 때는 절삭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철의 특징입니다. 다음 톰백을 보겠습니다. 구리 95%에 아연 5% 정도의 합금된 재료로 코인인과 같은 냉간 가공이 쉽게 되어서 동메달 만들 때, 또 구리로 동전 만들 때, 이런 때 많이 사용되는 것, 이것이 톰백입니다.
구리 95%에 아연 5% 정도입니다. 다음 쇼트 피닝을 보겠습니다. 이 피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햄마 작업을 하는 거 이것을 피닝이라고 해요. 근데 쇼트 피닝이라면 작은 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줄의 표면에다가 쇼트볼 아주 작은 그 둥그런 물체 이 강구를 원심 투사기 등으로 뿌린단 말이죠. 고속 분사를 시키면 금속의 표면을 때려요. hä머링 하죠. 그럴 때 일종의 냉각 가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층을 가공 경화하여 좀 딱딱하게 하는 거죠. 경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또 피로 수명을 향상시키는 표면 경화법 이것이 쇼트 피닝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피닝은 말 그대로 햄마작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매짐이라는 말은 깨짐, 취성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연성을 갖지 않고 파괴되고 깨져버린단 말이죠. 청열 매짐이 있습니다. 연강이나 탄소강은 200에서 300도씨에서는 강도가 커지고 연신율은 뭐예요? 잡아당길 때 늘어나는 힘이죠. 이 연신율이 대단히 작아져요. 신축성이 없게 되는 거죠. 이때 매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때 이 강은 청색의 산화피막, 청색 불꽃을 일으키면서 산화피막을 해요. 그 청자를 따서 청색의 열로 깨진다. 그래서 이것을 청열취색, 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신율은 인장시험 때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청열매짐 기억해 두십시오. 청색의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상태에서 깨지는 거예요. 다음 자유도와 삼중점을 보겠습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자유도라고 그래요.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 자리에 멈춰 있다 그러면 자유도는 0이겠죠. 다음 삼중점을 보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합니다. 그런 온도 조건과 압력 조건이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해요. 그 삼중점에서의 온도는 0.0075도씨이고 이때 자유도는 0이에요. 압력은 4.58mmHg입니다. 이때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세 개의 상이 공존하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죠. 얼음, 물, 수증기 세 개의 상이 공존하는 것. 이때 자유도는 0이며 온도는 0.0075이고 압력은 4.58mmHg입니다. 다음 숨은 선입니다. 기계 제도에서 숨은 선은 점선으로 표시되는데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도시하는 겁니다.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숨은 선이라고 그러고 이 숨은 선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일반 구조용 압연관계와 용접 구조용 압연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반 구조용 압연관계는 그 기호를 SS로 표시하고요. SS400 이런 식으로 일반 구조용 압연관계를 표시합니다. 근데 용접 구조용 압연관계는 SM으로 들어가죠. SM400 그 다음에 ABC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알파벳에. 그래서 SM400C 그러면 용접 구조용 압연관계고 SS400 그러면 일반 구조용 압연관계의 표시입니다. 다음 관에 흐르는 유체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관에 공기가 흐를 때 A라고 표시하죠. A는 말 그대로 에어입니다. 에어의 약자죠. 그래서 공기가 흐를 때 A, 물은 워터의 약자로 W를 표시하고요. 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의 약자 G로 표시하고요. 기름은요. 오일의 약자 O로 표시하고요. 이제 문제는 수증기예요. 냉수는 어떤 냉수는 cold water 그래서 이 C로 표기되고요. 수증기인데 원래 수증기는 베이퍼죠. 베이퍼인데 V를 쓰지 않고요. S를 써요. 그래서 왜 S를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수, 증, 기 이렇게 생각할 때 수증기 S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수증기는 S로 표시한다. 냉수는 cold water C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공기는 A, 물은 W, 가스는 G, 기름은 O, 수증기는 S, 냉수는 C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 투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도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상물을 안전한 상태로 표시해야 돼서 이 긴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워서 수직으로 즉 세로로 표시하지 않고 불안하죠. 가로로 표시한다. 긴 가로 방향으로 표시한다. 길이가 긴 가로 방향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필린 용접을 보겠습니다. 필린 용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세워놓고 요 틈새를 메꾸는 거 이것을 필립 용접, 필릿 용접 또는 필렛 용접이라고 하죠. 도면 기호는 삼각형입니다. 이런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한쪽만 있으면 이쪽만 필렛 용접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양쪽 이쪽하고 이쪽을 다 필렛 용접을 한다는 것이고 지그재그는 이와 같이 여기하고 뒤에서 하고 여기하고 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렛 용접 양쪽을 다 하면 이런 기호 편면만 하면 이런 경우 필렛 용접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철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첨가한 합금으로 된 잔류자석 밀도가 크고 고자력이 우수한 자석 재료 뭐라고 그랬죠? Fe 철에다가 플러스 니, 알, 니, 코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문자 맞다면 알, 니, 코 그래서 알리코를 찾으면 알리코 자석입니다. 알루미늄의 비중과 용융점은 몇 도냐? 기억해둬야죠. 알루미늄 비중은 2.7이고 용융점은 660도 C입니다. 용융점, 녹는 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합력이 약하다. 찾으면 일반 화합물에 비해 결합력이 약하다. 이거 하나가 맞고 나머지 지문은 다 틀린 것입니다. 금속간 화합물의 특징은 결합력이 약하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선팽창 계수나 탄성률 등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강. 온도가 변해도 선팽창 계수가 변치 않고 탄성률도 변치 않는 거. 이걸 불변강이라고 하는데 불변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박, 엘림박, 코엘림박. 이거는 불변강의 종류이고 스텔라이트는 불변강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의 S, 유황이나 PB, 납 등의 특수원소를 첨가해서 절삭할 때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 잘라지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은 잘 잘라지는 강 뭡니까? 쾌삭강.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철. 인장 강도에 비해 압축 강도가 높다 그렇죠? 압축 강도는 높은데 인장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잘 부셔져 버리죠. 해주처럼 편상 흑연에서 감성이 좋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주철 절삭시는 절삭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유동성이 나쁘고 액상이 나쁘고 충격저항이 크다. 이거 틀렸죠. 충격저항이 적기 때문에 잘 깨지는 거예요. 충격이 오면. 충격저항이 크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충격저항이 낮다. 잘 깨진다. 그래서 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동의 종류 중에서 구리와 같이 연하고 코일링하기 쉬우므로 동전이나 메달 등에 사용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거를 톤백이라고 그랬죠. 이 톤백은 구리 95%에 아연 5%라고 그랬죠. 구리 95%에 아연 5%, 합금. 이걸 톤백이라고 하는데 동전을 만들 때나 또는 메달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합금이다. 금속 재료의 표면에 강이나 주철의 작은 입자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해머링 한다는 얘기죠.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방법. 그래서 피닝이 해머링인데 쇼트 피닝 한다는 거죠. 작은 이 경구들을 사용해서 때려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탄소강은 200에서 300도씨에서 연신율, 늘어나지 않는다 얘기죠. 연신율과 담요수율이 상온보다 저하된다.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단단하게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이 온도에서. 그러면 그럴 때 강의 표면이 산화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청열매짐이라고 그러죠. 파란색 불꽃이 나서 그 되는 그러한 청열에서 잘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에서 300도씨에서 파란색 불꽃이 나는데 그때가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다. 이걸 청열 매짐이라고 한다. 매짐이란 건 취성, 깨지다 이런 말이죠. 답은 청열 매짐이 되겠습니다. 물과 얼음 수증기가 평형을 이루는 삼중점. 여기에서 자유도는 0이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동시 상태에서 공존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압, 그다음에 일정한 온도, 그렇죠. 0.007호C라는 그 온도에서 자유도는 0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계 제도에서의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수문선이고 그것은 수문선은 점선으로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기호 중에서 용접구조용, 일반 구조용 아변이 있고 용접구조용 아변이 있죠. 일반은 SS로 들어가고 용접구조용은 SM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SS400 또는 용접구조용은 SM400 ABC 중에 하나 C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SM400C 이것이 용접구조용 아변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관 도면에서 도시기호 S는 어떤 유체를 나타내느냐. 자, 공기면 A고 가스면 G이고 유리면 오일이고 전기면 원래대로면 베이퍼인데 V로 쓰지 않고 S로 쓴다고 그랬죠. 수, 증, 기 이렇게 하면 S가 되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증기는 S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S 그러니까 증기.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주 투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 투상도, 조립도 등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주 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는 그렇죠. 보충이기 때문에 되도록 적게 표시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상물을 세로 길이로 아니요 가로 길이로 그래야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한 가로 길이로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부품도 등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에서 대상물을 놓은 상태로 표시한다.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태의 도면에 그걸 표시해 줍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표현할 때 실제와 동일한 형상으로 표시하는 것. 이쪽에서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4번과 3번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3과 4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용접기호. 이 삼각형의 용접기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펠릿기호죠. 근데 두 군데서 하면은 양면이죠. 양쪽 필린 용접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